창밖에 매미 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고 어느덧 서늘한 저녁바람이 문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계절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참 정성스럽게 살아내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안부글에 제가 일일이 마음을 담아 평온과 축복의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자식이라는 나무에 물을 주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조금 덜 먹고 내가 조금 더 헐벗어도 자식이라는 열매가 탐스럽게 맺히기만을 바라며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다 퍼주면 고마워할 줄 알았던 자식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부모의 희생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다 보여준 부모를 우습게 보거나 만만하게 여기며 서운한 말을 툭툭 내뱉기도 하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우리가 사랑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자식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른으로서 지켜야 할 최후의 신비감을 너무 일찍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부모는 자식에게 통장 잔고보다 더 소중한 것을 숨길 줄 압니다. 미천을 다 드러내는 순간 부모의 권위는 사라지고 자식의 머릿속에는 부모가 아닌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자식에게 끝까지 비밀로 해야만 오히려 효도를 이끌어내고 내 노후를 품격 있게 지킬 수 있는 3가지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돈을 감추라는 얄팍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고결한 어른의 지혜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자식 앞에서 작아지는 부모가 아니라 자식이 늘 우러러보는 당당한 어른으로 남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기도 화성의 어느 한적한 전원주택 단지에는 올해 72이 되신 이옥순 여사님이 살고 계십니다. 여사님은 동네에서 소문난 멋쟁이이자 자식들과 가장 화목하게 지내기로 유명한 분이시지요. 매달 한 번씩은 꼭 아들 내외와 딸내 식구들이 양손 무겁게 고기를 사들고 할머니 댁을 방문합니다. 그럴 때마다 옥순 여사님은 반갑게 손주들을 맞이하면서도 결코 자식들 앞에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거나 구차한 부탁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옥순 여사님에게도 가슴 시린 과거가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남겨졌을 때 여사님은 그저 자식들이 인생의 전부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당시 30 초반이던 큰아들이 사업을 하겠다며 손을 벌렸을 때 여사님은 남편이 남겨준 퇴직금과 살고 있던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받아 전부 내어주셨지요. 내가 조금 불편하게 살면 어떠냐. 자식놈 앞길만 열린다면 내 몸 하나 뉘을 곳만 있으면 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서글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돈이 들어갈 때는 매일같이 안부 전화를 하던 아들이 사업이 자리를 잡고 살만해지자 목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 내려와도 어머니, 이제 돈 관리도 힘드신데 남은 재산도 그냥 제가 관리해 드릴까요? 라는 무례한 소리를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어머니 아파트 대출 이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저희 생활비도 빠듯해요라며 은근히 눈치를 주기 시작했지요. 옥순 여사님은 그때 뒤통수를 강하게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보여주고 내 약점을 다 드러내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존경받는 부모가 아니라 자식의 인생에 짐이 되는 노인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신 겁니다. 그날 밤 여사님은 밤새 울며 결심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식에게 내 바닥을 보여주지 않겠노라고 말입니다. 여사님은 남은 작은 상가 건물 하나와 개인적인 소일거리를 자식들에게 철저히 숨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들이 어머니 요즘 형편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도 그저 내 먹고 살 건 내가 챙겨두었으니 너희나 잘 살아라라며 인자하게 웃어넘기셨습니다. 심지어 몸이 조금 아파 병원에 다녀올 때도 자식들에게 연락해 어리광을 부리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혼자 다녀오신 뒤 나중에 자식들이 알게 되면 그까짓 감기 가지고 너희 바쁜데
왜 부르냐? 내 건강은 내가 제일 잘 안다며 단호하게 선을 그으셨지요. 이렇게 여사님이 자기만의 영역을 단단히 지키고 비밀을 하나둘씩 쌓아가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걱정하는 단계를 넘어 은근히 부모의 눈치를 보며 존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대체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정확히 어떤지 모르니 자식들은 긴장을 늦추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가진 그 무엇을 궁금해하며 더 자주 찾아오고 더 정성껏 효도를 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옥순 여사님은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어른의 평온을 찾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식에게 다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 자식을 악마로 만들지 않고 부모의 품격을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으신 겁니다. 옥순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 부모들은 왜 자식 앞에서 그토록 투명해지려고만 했을까요? 내 속을 다 보여줘야 사랑인 줄 알았고 내 주머니를 다 비워줘야 진심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라는 것은 참으로 묘해서 모든 것이 드러난 책은 더 이상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법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멀리서 보면 아름답지만 가까이 다가가 모든 것을 파헤치면 실망하기 마련이라고 말이지요.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에게 부모는 언제나 기댈 수 있는 거대한 산이어야 하는데 그 산의 밑바닥이 훤히 들여다보이고 남은 흙 한 줌까지 다 세어지는 순간 산의 위험은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통장 잔고를 숨겨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돈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식의 마음에 부모에 대한 건강한 긴장감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미지의 영역에 대해 경외감을 느낍니다. 부모가 얼마를 가졌는지, 부모의 마지막 계획이 무엇인지 자식이 다 알지 못할 때 자식은 비로소 부모를 자기 삶의 부속품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하기 시작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부모는 자식이라는 배가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는 깊은 바다가 되어야 합니다. 바닥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얕은 개울물에는 큰 배가 머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얕은 물은 우습게 보고 발을 담그며 휘젓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속을 알 수 없는 깊은 바다는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깊이를 존중하며 조심스럽게 다가오게 됩니다. 자식에게 내 모든 약점과 경제적 상황을 다 말해버리는 것은 내가 가진 유일한 방패를 스스로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아프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면 처음에는 걱정하던 자식도 나중에는 또 시작이네라며 고개를 돌립니다. 내가 가진 돈이 얼마 없다고 솔직히 고백하면 자식은 효도를 생각하기보다 나중에 부모님을 어떻게 부양하나 하는 현실적인 계산부터 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식이 나빠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원래 그렇습니다. 효도는 자식의 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만들어 놓은 어른의 권위에서 나옵니다. 그 권위는 바로 다 말하지 않는 침묵에서 시작되는 법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현명한 어른은 자식에게 사랑을 주되 내 생존의 열쇠까지 쥐어주지는 않습니다. 사랑은 가슴으로 나누는 것이지 내 미천을 다 까뒤집어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품격 있는 노후를 보내는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식과 웃으며 대화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입을 닫고 은은한 미소만을 남깁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무게가 자식을 효자로 만들고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자식 앞에서 어떤 가면을 써야 할까요? 가면이라기보다는 어른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는 보호막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식에게 상전 대접을 받으며 노후를 평온하게 보내는 분들은 딱 3가지를 가슴 깊이 묻어둡니다. 첫째는 내 주머니의 바닥을 절대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돈이 많으면 의지하려 하고 돈이 없으면 가엾게 여기다 못해 짐으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돈이 좀 있다면 그 액수를 반으로 줄여서 말하고
돈이 정말 없다면 내 먹고 살 궁리는 다 해두었으니 걱정 말라고 딱 잘라 말해야 합니다. 자식이 내 경제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순간 부모의 권위는 사라지고 자식의 머릿속에는 유산 상속이나 부양 비용이라는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현명한 부모는 자식에게 적당한 기대감과 적당한 어려움을 동시에 줍니다. 내가 언제든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인상을 주면서도 결코 쉽게 내어주지 않는 단호함이 있어야 자식은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둘째는 내 몸의 아픔을 매일같이 중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아프다 소리를 입에 달고 살면 효자였던 자식도 어느덧 지치기 시작합니다. 아픔을 말하는 순간 자식은 걱정보다 부담을 먼저 느낍니다. 진정으로 대접받고 싶다면 병원은 혼자 조용히 다니고 자식 앞에서는 오히려 꼿꼿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나의 고통을 자식에게 전가하지 않는 그 의연함이 자식으로 하여금 부모를 더 귀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셋째는 자식의 인생에 대해 묻지도 말고 가르치려 들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라는 이유로 자식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아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자식이 30이 넘고 40이 넘었다면 그들은 이미 남의 집 가장이고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자식의 부부싸움이나 직장생활에 감노하라, 배노하라, 훈수 두는 순간 부모는 존경받는 어른이 아니라 귀찮은 간섭자가 됩니다. 자식이 먼저 물어오기 전까지는 그저 허허 웃으며 지켜봐 주십시오. 입은 닫고 주머니는 적당히 열어두는 것, 그것이 노후를 가장 편안하게 만드는 최고의 처세술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자기 없이도 아주 잘 지내는 모습을 볼 때 비로소 부모를 찾아옵니다. 내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부모에게는 오히려 도망치고 싶은 것이 자식의 본능입니다. 오늘부터는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십시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 자식도 비로소 나를 상전으로 모시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황혼역에 서서 뒤를 돌아보면 참으로 모진 바람 잘 날 없던 세월이었습니다. 자식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내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달려온 당신의 그 거친 손마디가 오늘따라 참으로 귀하고도 애틋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손을 조금 펴서 나 자신을 먼저 보듬어 주어야 할 때입니다. 자식에게 다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을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어른의 깊은 배려입니다. 내가 나의 품격을 지키고 꼿꼿하게 서 있을 때 비로소 자식도 부모라는 든든한 그늘 아래서 마음 편히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통장의 잔고보다 더 무거운 것은 당신이 평생 쌓아온 삶의 관록입니다. 그 관록을 자식에게 구구절절 설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은은한 향기처럼 당신의 침묵과 여유가 자식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자식의 전화 한 통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나를 위한 맛있는 차 한 잔과 좋은 책 한 권에 더 마음을 쏟아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할 수 있고 당신이 당당해야 자식도 당신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지혜가 여러분의 고단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마음을 나누고 싶은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깊고 따뜻한 인생의 지혜를 찾아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밤은 부디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평온하고 깊은 잠자리에 드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존경받는 시간들로 가득하기를 인생지혜가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은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